2021년 3월 첫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호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성폭행 관련 소식과 호주 뉴스 서비스 차단 조치가 해제된 페이스북 소식, 42일 연속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안정세를 보이는 빅토리아주의 제한 조치 완화 소식입니다. 성폭행과 관련해 호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2019년 의사당에서 발생한 자유당 전직 비서관 브리트니 히긴스의 성폭행 파문 때문인데요. 가해자는 선임 남성 보좌관으로 회식 후 술에 취한 히긴스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연방의회 사무실로 데려와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히긴스는 당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지만 해당 신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앞으로 자신 경력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찰에 더 이상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고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당시 연방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총선의 악재를 우려한 장관실 동료들이 사건 자체를 엎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히긴스 자신도 연방 총선과 맞물리는 시기에 자칫 해당 고발이 단순 스캔들로 묻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히긴스는 당시 국방장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국방장관 비서실 입사 4주차였던 히긴스는 해당 문제를 레이놀즈 국방장관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었는데 장관이 강간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로 자신을 불러들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라고 해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레이놀즈 장관은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녀 스스로 해당 사건 처리를 결정하게 했고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했기 때문에 총리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해당 성폭행 혐의가 모리슨 총리에게 속히 보고되지 않은 점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로 연방 정부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2월 15일에 해당 사건을 알았는데요. 더튼 내무부 장관은 연방 총리보다 4일 전인 2월 11일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무장관은 연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를 전해들었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에서 사건 처리 중이었기 때문에 연방 총리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수사에 대해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냐는 개입설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한편 히긴즈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후 동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네 번째 피해 여성까지 나와 사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방 정부 현직 고위 관료의 성폭행 과거사 의혹에 정치권이 휘청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현직 장관에 의해 1988년 강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무려 32년 동안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49세 이 여성은 2020년 2월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에 강간 혐의를 신고했지만 더 이상 고소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통보한 뒤 6월에 자살하면서 조사는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 연방 경찰은 물론 야당 당수와 주요 당직자들에게 해당 여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과거 성폭행 혐의가 자세히 기술된 자료가 전달되며 점점 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현직 연방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리를 압박하고 있고 총리는 우선 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당장은 해당 장관의 업무 중단이나 배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호주 뉴스 서비스 차단이 지난 금요일 해제되며 호주 언론사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복구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 협상법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연방 정부와 미디어 협상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차단했던 호주 뉴스 복구에 합의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이 언론사의 호주 뉴스 컨텐츠 사용 지급을 강제하는 미디어 협상법은 이번 주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곧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협상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재빠르게 주요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형 소셜미디어들의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키고 이들로부터 받은 뉴스 사용료로 언론사들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뉴스 전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42일 연속으로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금요일부터 규제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한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30명에서 50명까지 늘어났고 헬스장 수업에는 4평방미터당 1명의 규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최대 5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 하객의 수는 최대 300명까지 허용이 되며 기존과 동일하지만 웨딩 댄스에서는 최대 30명까지 추가로 허용이 되고 영화관 관객석은 100% 관객이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빅토리아주에서도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은 지역 감염자 2명이 발생했지만 이미 알려진 홀리데이인 호텔 클러스터 사례의 근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주는 토요일부터 마스크 착용 규정도 완화가 되어서 주민들은 대중교통, 택시, 공유 차량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노인 요양원, 슈퍼마켓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가정집 방문객 수는 하루 최대 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으며 야외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00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회사 직원들의 75%가 일터로 돌아가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리즈번에서 2명의 노인이 훈련받지 않은 의사에게 코로나 백신을 과다 투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헬스케어 오스트레일리아 최고 경영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문제의 의사는 이번 주 브리즈번 노인 요양원에 입주 노인 2명에게 권장량의 4배에 달하는 화이자 백신을 투여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헬스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 정부에게 이 의사가 훈련을 마친 증명서를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이 의사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며 의사 교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교육과 관련해서 일부 의료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위한 온라인 강좌에 첨부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백신 보관 문제로 약 150회 접종분을 폐기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호주 정부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더 엄격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호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성폭행 관련 소식과 호주 뉴스 서비스 차단 조치가 해제된 페이스북 소식, 42일 연속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의 제한 조치 완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